여기는 스위스 인터라켄 숙소 근처입니다. 모든 유럽 여행을 마치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러 가고 있어요. 아쉽다. 언젠간 다시 오겠죠? 스위스. 네, 지금 스위스의 모든 일정을 끝나고 이제 숙소로 왔습니다. 되게 일단은 느낀 점은 아쉽네요. 원래 이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판에 그 루체른 야경을 보고서는 뭔가 이렇게 쿵한 게 있어가지고 내년 유럽도 한번 계획을 해볼까 라는 생각은 잠시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제 유럽 여행이 저도 이번에 처음이고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일정을 짰는지,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스위스에서 구매한 것들까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유럽 여행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카이스캐너에서 예약을 했고요. 7박 8일 되는 일정을 예산을 한 비행기표만 맥시멈 100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거긴 한데 총 구간을 3구간 검색을 설정을 하는 상태에서 런던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천 아웃하는 일정으로 짜가지고 인천에서 런던을 픽스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나라를 다 조회를 해봐가지고 그 구간에 딱 맞는 나라가 런던이랑 스위스였고, 인천에서 런던 가는 건 직항이었고, 이제 스위스에서 인천 가는 거는 한번 런던을 다시 경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취리 공항에서 히드로 공항을 한번 가고 히드로에서 이제 인천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고, 94만 원이었나? 97만 원, 아무튼 100만 원 미만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문제는 숙소인데 런던이나 스위스랑 다 물가가 비싸기는 해요. 그 숙소의 예산은 조금 제 기준에 좀 넉넉히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런던 45만 원, 그리고 스위스 45만 원, 그렇게 딱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제가 원래 수소를 예약하는 기준이 제가 짠 동선에서 이동하기 편해야 되고 교통시설이 인접해 있는 그런 숙소를 딱 원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인터라켄 서역 기차역이랑 가까운,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이 숙소를 3박 4일에 한 45만 원 정도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전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유럽에서는 더더욱이 신용카드를 안 쓰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환율도 너무 높고, 그리고 카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뭐만 하면 카드를 쓰게 되니까, 그러면 애초에 제가 짰던 여행 예산보다는 훨씬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환전한 금액에서 다 쓰자라는 주의여가지고 런던과 스위스 각 45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400프랑을 환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처음 취리공항 도착해서 훅에서 간단한 저녁 요깃거리 샀는데 3만원, 3만 5천 원 정도 나와가지고 엄청 놀라긴 했는데, 그거에 놀라가지고 이제 이동하면서 되게 조금씩 쓰다 보니까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 좀 많이 남았어요.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막 뭐 파타고니아 가서 막 쇼핑하고, 막 오늘 또 오는 길에 쿱에서 막 초콜릿 엄청 사고 막 이랬는데도 지금 거의 한 80프랑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공항에서 다 써야죠. 뭐 아무튼 적당한 규모의 기념품 사고 뭐 마가네 이런 거 사고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교통비가 들진 않기 때문에. 뭐 교통비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패스권. 늘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스위스가 교통비가 엄청 비쌉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취리 공항에서 시내로 갈 때 편도 기차비가 7만 원이었나? 원하로? 근데 그렇게 굉장히 비싸가지고 웬만하면 패스권을 구입한다고 해요. 근데 또 이 패스권도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패스권, 제가 구입한 패스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뭐 3일, 4일, 뭐 5일 이렇게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박 4일이다 보니까 4일짜리로 구입을 했는데 금액이 무려 32만 원입니다. 32,000원도 아니고 32만 원이어가지고 3일짜리가 28만 원, 그리고 4일짜리가 32만 원, 그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면은 메일로 바우처가 날라오는데, 날라오면서 꼭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QR코드가 찍힌 이 부분이 보이는데, 모든 제가 슐리트버른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기차 탈 때도 그렇고, 이동수단 이용할 때 이걸 태그하거나 아니면 이제 검소원이 와가지고 직접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그냥 이거 보여주면은 프리패스입니다. 물론 융프라우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권 추가로 융프라우 VIP 패스권을 또 구입을 해야 돼요.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이런 패스권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이것도 한번 예산을 고려해 보셔가지고 일수에 따른 패스권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동 동선, 사실 런던보다 스위스 일정 짜기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스위스는 지역 명칭도 너무 많고, 그리고 무슨 노선도 너무 많고, 뭐 어디가 좋다 그러면 여기가 좋은 것 같고, 또 이게 좋다 그러면 또 거기가 좋은 것 같고, 막 엄청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융프라우로 가려고 했었어요. 스위스 하면 융프라우니까. 근데 융프라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숙소에서 최대한 동선을 유지하면서 이 스위스의 좀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뮤렌이라는 곳에 이제 좀 꽂혔어요. 그 뮤렌 통나무 사진을 보고 이거 너무 이쁘다, 가야겠다. 그래서 뮤렌을 1순위에 넣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슐트호른 정상을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있는 뭐 그런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뮤렌과 슐트호른을 이제 딱 구간을 짰는데 그 사이에 또 브리그라는 스릴 워크가 또 있다고 해서, 그래서 뮤렌, 브리그, 슐트호른 이렇게 일정을 짰고, 또 뮤렌 직전에 또 이름 까먹었네. 라우터브루넨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터라켄, 라우터브루넨, 뮤렌, 브리그, 슐트호른 이렇게 하루의 동선을 짰습니다. 이 동선은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을 하는 게, 융프라우는 교통패스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융프라우 VIP 또 패스코를 추가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융프라우를 이제 사실 융프라우 가면 제일 좋긴 하지만, 당일날 날씨가 안개 흐린 날씨라면은 진짜 눈앞 시야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융프라우를 도전하진 않았거든요. 일단 너무 좋은 게 웬만한 스위스의 산 절경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한국인이 많아서 혼자 가도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의외로 뮤렌을 동행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왔다고 해서 무조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일날 동행을 구할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스위스가 기차 교통편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시간도 일본보다 완전 더 칼이고, 정시에 도착해서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교통 표지판이 그 이동 표지판이 다 있어가지고 전혀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딴짓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첫째 하루 일정은 그 뮤렌, 슐트호른 뭐 그쪽 라인으로 한번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루체른을 추천을 드리는데, 루체른은 인터라켄에서 한 2시간 정도,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조금 짧지 않은 길이긴 한데, 원래는 필라투스라는 그 산을 정상을 찍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이제 터보강이라고 봅슬레이 같은 액티비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금액도 저렴하고, 제가 알기로는 8프랑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도 저렴하고 좀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해가지고 그거를 오전에 찍고 이제 루체른에 와서 시내를 둘러보려고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또 안개도 꼈다고 해서 필라투스를 과감히 이제 생략을 했지만, 루체른 시내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빈사이 사자산 근처에 이제 한식당이 있어서 그래서 한식 원하시는 분들은 한식도 먹을 수 있고, 둘째 날은 전체적으로 루체른을 짰습니다. 루체른은 한 번쯤은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아마 스위스 여행지 검색해보시면 루체른 가시는 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야경이 엄청 멋있어가지고 첫날은 이제 스위스의 설산을 봤다면 다음날은 스위스의 야경과 그리고 유명한 시내, 그런 루체른 쪽으로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꼴락 3박 4일 중에 꽉 찬 여행 일정이 이틀밖에 없어가지고 데이트를 짰는데, 그 외에 찾아보시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본 거는 거의 세 발을 피고, 스위스 제가 여행 알아본 거로는 진짜 엄청 가지각색의 루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재밌고 훨씬 더 놀랄만한 액티비티나 뭐 그런 코스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기타로 말씀드릴 건 치안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거 핸드폰을 유럽 여행하면서 스트랩을 계속 달고 다녔는데, 스트랩뿐만 아니라 뭐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다니고 가방에 여기 액션캠 달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는데, 뭐 별도로 크게 위험에 처할 상황은 발생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중요한 일이지만, 스위스 여행에서는 뭐 소매치기나 도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제가 스위스에서 구매한 물건들 리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그넷인데, 모든 여행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마그넷 구입을 주로 하는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마그넷이 아니라 그 도시의 마그넷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처음 구매한 게 일단 제 숙소 인터라켄 이 마그넷을 하나 구입을 했고, 루체른 카펠뷰가 보이죠? 루체른 이 두 개를 각각 5프랑 10프랑에 주고 샀습니다. 이 두 개를. 그리고 슈트오른 꼭대기에서 구입한, 여기에 슈트오른 꼭대기에서 구입한 마그넷 11프랑짜리. 이게 물론 제일 이쁘긴 해요. 그래서 11프랑일 수도 있는데 마그넷 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도시들 기준으로. 이거는 네, 진짜 스위스에서 제일 갑자기 감성이 터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물건인데, 이거는 진짜 선물로 주려고 샀어요. 이게 뭐냐면 오르골인데, 이게 태엽 오르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오르골인데, 이거를 돌리면 멜로디가 나옵니다. 이게 럼미 텐더라는 노래인데, 이게 그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노래를 딱 곡명을 정해가지고 이걸 이제 캐쇼분한테 이거 럼미 텐더 하나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이걸 하나 여기에 포장해서 주시는데, 이걸 제가 구매한 건 10프랑 주고 구매했거든요. 12,000원 정도.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감성이다. 이거 그냥 소리도 너무 감성이어가지고 이거는 주저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 기념품 가게에서 보니까 여러 개 팔더라고요. 이건 좀 박스 포장되어 있어요. 16.9프랑, 거의 한 7프랑 정도 더 비싼 친구인데, 여기 보면 인터라켄 써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음으로 산 거는, 원래 인터라켄 처음 오고서는 오는 길에 파타고니아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입고 계시는 후리스 같은 것도 다 있고, 또 티셔츠, 모자, 기타 등산 용품들 다 있어가지고 그나마 제일 무난하고 저렴했던 게 티셔츠랑 모자였는데, 요거 파타고니아 로고가 새긴 이런 볼캡, 요거를 39프랑 주고 샀습니다. 39프랑이면은 46,800원 정도. 아무튼 요거를 39프랑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일 기본 무지티, 파타고니아 무지티 요거 그레이 색상, 요거 또 39프랑, 모자랑 같아요. 다 39프랑이어가지고 요것도 하나 샀고, 요거 반팔티 검은색도 하나 샀는데 요거 하나 샀습니다. 파타고니아 이거 되게 커보인다.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인들 선물용으로 산 스위스 초콜릿인데, 요거를 그냥 많이들 사가시길래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 요거 구입을 했고, 누텔라 초코크림이 들어있는 비레디라는 과자, 요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과자도 은근히 비싸요. 이게 7점 몇 프랑이었고, 얘도 거의 한 5, 6프랑 됐어요. 얘도 지금 거의 다 5,000원이, 이게 개당 지금 5,000원이 넘는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초콜릿들. 이런 초콜릿들을 엄청 많이 팔아요. 초콜릿을 뭘 사야 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아예 묶음으로 파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샀습니다. 이거 스위스 초콜릿 이렇게 5묶음 돼 있는 거랑, 이거는 이것도 유명한 초콜릿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아몬드 박힌 거, 이것도 이렇게 한 묶음.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7.5프랑 정도, 한 6,000-7,000원 되는 그 정도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위스 하면은 대표적인 게 토블론이잖아요. 그래서 토블론 초콜릿을 이만큼 샀습니다. 이렇게 초콜릿이랑 과자류만 해도 거의 한 4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스위스였지만, 뭐 런던이나 스위스 여행 계획하시면서, 특히 혼자 여행 계획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기 영상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